중국 인민은행이 이 위안화의 가치를 이틀 연속 인하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중국이 위안화 인하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김 기자,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시죠.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또 배경이 무엇인지까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에 1달러당 위안을 좀 환산을 해보면은 한 6.1위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틀 연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절하를 했다는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달러당 위안 값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 6.1달러 수준에서 6.3위안 수준으로 이틀 동안 올라간 겁니다. 네. 이게 비율로 따져봤을 때 한 3.5%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네. 이게 중요해요. 또 지난해 위안을 그만큼 달러당 대비 얼마나 해서 올렸느냐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무려 10배입니다. 1년 동안에 올렸던 것보다 이틀 동안에 10배에 가까운 이 위안화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네. 위안화를 올렸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원래는 달러 하나를 사려면 6.1위안 정도가 있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6.3위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네. 그래서 평가 절하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이 상당히 큰 겁니다. 1년치에 10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금융시장도 놀라고 그리고 또 이게 사전에 예고된 바가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올 4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위안화를 손대서 중국의 수출을 부양시킬 생각 추호도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물론 뭐 중국 인민은행이 밝힌 여러 가지 이 성명이나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긴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의 입장과는 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왜 위안화를 조정을 하게 됐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네. 중국이 요즘 수출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또 기업도 많기 때문에 수출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7월 수치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무려 한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예.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예상치가 한 1.5%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5배나 이 수출이 급감한 겁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이 수출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배경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이 원래는 환율을 고정 환율제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페그제라고 하는데요. 예. 이 고정 환율제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2005년도에 들어서 변동 환율제를 일부 도입을 합니다. 네. 완전 변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변동을 한다는 관리 변동제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비율 한 0.3%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0.3% 정도로 가져가다가 2007년도에 들어서 0.5%로 찔끔 올렸고 그리고 2012년도에 1% 그리고 지난해 2%로 2%로 올렸죠. 폭을 네.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쯤에는 이 폭을 3% 정도로 늘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예. 중국이 수출 때문에 이렇게 위안화 절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IMF입니다. 예. 금융시장은 난리가 났는데 IMF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중국이 환율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변화를 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금융시장의 평가와 좀 약간은 괴리가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주식시장과 또 외환시장이 굉장히 출렁였던 것 같거든요. 네. 시장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뭐 시장 상황에 말씀드리기 전에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불쾌했습니다. 이 달러화에 뺨 맞고 그다음에 뭐 엔화에 뒤통수 맞았다. 그런데 이번엔 위안화에 어퍼컷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던데 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이게 또 수치로 반영이 됐는데요. 예. 어제 주식시장 현황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식시장이
개장 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2% 정도까지 낙폭을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느끼는 충격은 상당했고요. 외환시장은 더 심했습니다. 10원 이상 올랐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많이 올라가서 1,19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중국 시장, 뭐 일본 시장, 주식 시장 다 주가가 하락세를 걸었고 외환 시장 역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말레이시아 화폐가 링깃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17년 만에 달러 대비 최저치를 보였대요. 그만큼 타격이 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타이완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필리핀 페소라든지 이런 화폐들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산업계가 느끼는 충격이 이게 그 분야별로 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수출업계가 일단 좋지 않을 것이다,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산업계 평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오늘 증시 현황을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증시가 이 코스피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보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큰 변화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상승을 하는 듯하다가 지금 화면을 봤더니 소폭 하락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4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흔히 말하는 반발 매수라고 하죠. 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사보자. 오늘은 좀 올랐군요.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3% 찔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개장 초에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지금은 또 다시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계 흐름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되겠죠. 이 산업, 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산업의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뭐 일단은 완성품들,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완성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선이라든지 IT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가격 경쟁에 밀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IT 제품의 주요 부품으로 쓰이는 게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이 반도체를 많이 가져다 쓰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간 소비재라고 하는데 이 중간재들은 앞으로 좀 수혜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중국의 소비에 기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보면 아모레퍼시픽 장중에 10% 넘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전반적으로 뭐 중국 소비에 기대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그 어제 장 마감 상황 중에서 그 독일 지수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닥스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닥스 지수가 장중에 3%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유럽에서도 명품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중국인들이 명품들을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명품 소비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많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좀 위험 자산들,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금 같은 안전 자산, 소위 안전 자산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값은 또 올랐습니다. 1.4%나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광업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유커들이 우리 관광업의 좀 주 고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인들이 달러를 사려면 전에는 6.1 위안만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6.3 위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를 사려면은 그만큼 더 돈이 비싸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나갈 때 면세점에서 물품을 하나 사더라도 환율이 바뀌었어요.
올랐어요.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고 두 분 혹시 그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중국인 관광객들 해외 어느 정도 나간지 아시나요?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이런- 쓰는 돈 역시 1억 예. 6,0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세계 관광기구에서 분석한 자료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관광업계에서 느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럽 증시에서 루이비통 그 모회사 주가가 어제 5% 떨어졌어요. 예. 왜 이렇게 떨어졌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비중, 명품 업체 매출의 45%를 중국인들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흔히 말해서 감기에 걸려서 기침몸 콜록하면 유럽 그리고 또 우리나라 명품 업체들은 그 두 손 들고 아예 알아놓는다, 독감 걸린다. 두 개 중에 한 개는 그렇게 중국인이 볼 사는 수도 거네요.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업계, 그 중국의 항공업계, 어제 중국 증시에서 항공업계 주가가 거의 한 20%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해외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많이 안 타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와 연동해서 좀 재무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달러와 대비해서 위안화의 값이 더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항공사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뭐 관광업계가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난처한 입장이 된 것 같은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좀 대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좀 담담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좀 시장을 좀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불안해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이 수출이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의 또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한 25%를 또 중국이 책임을 져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매출 실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관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또 경제 수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어제도 제가 증권사 관계자들과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힘든데요.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 위안화 절하 조치가 너무 급격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가 앞으로 쉽지 상황이 않은 어떻게 거군요. 될지 예. 모른다는 겁니다. 함부로 예측을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각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진행되고 예. 있는데 예.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일부 중에는 기준금리 또 조정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조정을 하지는 않을 텐데 좀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